자, 한번 오늘 어떤 거 준비해 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도 안 된 아파트가 4억대, 지금이 바닥, 네. 김포 집값 꿈틀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후렌TV에서 그러니까 강남권이 바닥을 찍었으니까 이제 다른 지역들 바닥을 좀 덜 찍은 데를 빨리 찾아봐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이제 강남 송파나 이런 거는 이미 바닥을 찍고 올랐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건 좀 늦을 것 같다 그랬고, 최근에 제 영상에서도 등촌 주고 피 주고 살까요 했을 때 제가 사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좀 다른 지역 바닥을 찍은 지역을 찾아서 들어간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냐고 했을 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김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네. 왜냐면 거기다가 또 이제 5호선 연장 호재도 있고 또 GTS-T 호재도 있기 때문에 김포 지금 들어가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이제 계속 이제 후렌TV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또 이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포가 2월 외진 매수 급증.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마 1월달 이때쯤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1월달 이때쯤에서 좀 빨리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왜냐면 김포가 그동안 너무 가격이 바닥, 왜냐면 34평 새 아파트가 거의 4억대면은 거의 굉장히 싼 거예요. 4억대면 굉장히 싸고 4억대 5억대면 굉장히 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바닥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산다는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확실히 기사가 조금 늦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한 다음에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거 이제 아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상적이어서 사실 별로 신기하진 않고,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사실. 이게 또 이렇게 눈으로 네. 또 보니까 네네. 신기합니다. 그래요? 얘기 작년에 그 해뒀던 내용들 일단 이렇게 허리 그대로, 모양, 허리 네. 잘록한 이렇게 그렇죠. 콜라병 모양 같이 이렇게 된 게 있다. 그때 실판에서 네. 말씀해 주셨던 거 네. 이후로 이렇게 이제 또 기사가 네네. 그러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신도시 발표 나고 김포 집값이 좀 이렇게 떨어졌었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때 오히려 떨어진 게 이제 바닥일 것 같고,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좀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 기사가 있고 실제로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김포도.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좀 이제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지 않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이 김포가 더 상승을 가려면 5호선 연장 호재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따 뒤에서 기사 설명드릴 건데, 예. 그게 이제 조만간 임박했다. 근데 그 임박한 이유를 제가 그 다음 기사에서 좀 그 김포랑 연관져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보려면 위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통찰을 해야 돼요. 위에서 통찰을 해서 이렇게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이게 머릿속으로 다 돌아가야지 그게 현실화된 게 이게 재밌잖아요. 그렇게 돼서 시장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야지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대표님은 위에서 통찰하는 거를 수도권을 이렇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서울 수도권 이제 기사 보면 거의 다 보고 있는 거죠. 흐름. 그래요? 예. 제가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제가 서울이 조정적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방은 더 안 좋아지고 서울 수도권으로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제가 딱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기사가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청약이나 지방 시장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오로지 다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정적이 서울 수도권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살리려면 뭔가 플러스 인센티브를 제가 줘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기지 않는 한 계속 이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 기사에서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랑 오세훈 시장이 약간 지금 갈등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요? 최근에 정보 공유를 안 한다고, 근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오세훈 씨가 정보 공유를 요청했는데,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법적으로 좀 힘들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서 약간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걸로 제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원희룡 장관님은 제가 볼 때는 공부 잘하는 그냥 서울대생이에요. 공부 잘하는 서울대생. 제주도 천재인데요? 제주도 천재. 제주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 정말 잘하는 천재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왠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 혹시 못 봤어요? 원희룡은 부족하다. 그런 거보다 이제 우리가 그리고 저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일수록 약점이 되게 있는 게 맞거든요. 뭐 누구나 다 그렇죠. 강약점이 있죠. 강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강점이 이런 시장을 통찰하는 데 강점이 있지만 또 나름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거예요, 저도. 근데 원희룡 씨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그 공부머리는 발전이 했지만, 그렇게 사회 돌아가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답답한 구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좀 그렇게 보셨어요? 음마 아파트 관련해서도 이게 뭐 지역 이기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그 GTS-C가 지나가는데 그걸 지역 이기주의로만 평가해서
그냥 깔아뭉개려고만 하는 그런 정책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뭐, 이 부동산 실거래 조작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척결해야 된다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상의 적을 세워놓고 돈키호테처럼 풍차 돌아가는 가상의 적을 설정해 놓고 하는 거랑은 저는 큰 차이가 없다 보거든요. 사실 그렇게 실거래 조작하고 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근데 계약 네. 취소가 있었다고 기사를 제가 얼핏 네네. 근데 보고 그 기사 취소는 실제 거래했는데 이제 마음 변심에 의해서 계약 취소가 된 거지.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 거래를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세력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없다고 보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크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적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이런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이제 굉장히 공격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다 일반 가정주부나 일반 똑같은 회사원인데 단지 내 집 마련을 빨리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어떤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이렇게 막 매도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적폐로 얘기를 하고. 투기꾼. 네,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그 오세훈 씨도, 아니 원희룡 씨도 약간 약간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있다라고 뭔가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을 딱 구분 짓고, 그래서 원희룡 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운동권 출신이시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세상을 좀 성과 악의 대결로 좀 보시는 그런 구도로 좀 보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세상은 흰색과 검은색이 아니라 회색이지 않습니까? 회색이에요. 제 입고 있는 색처럼 회색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흰색과 검은색이 아니라고요. 그런 그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게 어떠실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 이제 정책들에 녹여 있으면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이제 오히려 부동산 좀 부작용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마 이제 장관급이다 보니 앞으로 또 좀 더 큰 뜻을 큰 뜻을 또 하니까 이제 약간 그런 인기에 영합하려고 보석들을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네네. 어쨌든 김포 골드라인 다시 돌아와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게 뭐냐면 최근에 그 김포 도시철도에서 2명이 그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다는 거 기사 보셨을 거예요. 네, 호흡곤란.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그 9호선 타고 강남에 이렇게 출퇴근 시간 가면은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사람들.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만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김포 쪽도 이제 계속 이제 교통편을 개편한다. 그래서 이 만남 자체에서 저는 5호선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5호선. 그래서 지금 5호선이 인천과 지금 그 김포랑 약간 좀 갈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으로 돌아서 갈 거냐, 김포로 바로 갈 거냐. 그 논쟁 때문에 조금 이게 그렇긴 한데 어쨌든 빨리 돼야 돼요. 빨리 돼야 되고 5호선 연장이 돼서 좀 김포 분들이 좀 숨통을 트여야지 교통이 좀 좋아져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회동하고 하는 거는 전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고 올해 안에 5호선이 확정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럼요. 플랫폼을 늘릴 수는 없다면서요. 열차를. 네네. 진짜 큰일 나겠던데. 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거 안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 생깁니다. 서울 아파트만 웃는다. 네. 그래서 지방은 갈수록 침체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 우리 조정적이 서울이 될 거 풀리면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렌드가 지방에서 서울로 오기 때문에 빨리 이걸 캐치해서 서울 수도권으로 오셔야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은 지금 거래가 되는데 지방은 침체인데, 근데 이것도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온다는 거는 조만간 지방에 대해서 좀 혜택을 좀 어떤 그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관심을 갖는 건데, 근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또 바라볼 게 뭐냐면 지금 지방보다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약간 지방 활성화 정책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근데 윤석열 정부는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보다는 지금 한국 경제를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을 더 살리더라도 지방보다는 이제 한국 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라고 보는 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그 용인 그 반도체 그 공단이 용인에 지금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용인 수도권 쪽이 한번 푹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지방은 조금 더 침체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자꾸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또 정치인들도 생각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지방에 그 유권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총선 전에는
내년에 총선이 내년이잖아요. 총선 전에는 뭔가 지방시장을 좀 살리기 위한 어떤 굵직한 정책들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서울 수도권 지방의 흐름은 좀 반대로 갈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도권은 갭이 네.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서울 수도권이 네. 뭐 이렇게 기지개를 켜는 뭐 네네. 활짝 여기 기사 표현처럼 활짝 네. 웃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기지개를 켜는 정도 약간 이런 이제 모습들 네. 조금 보이는 곳들이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지방은 엄청 심각하거든요. 네네네. 막 할인 분양 이제 얘기 네네. 본격적으로 막 네네.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실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는 데를 먼저 좀 가서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기랑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지방 쪽을 가실 거면 조금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이 더 빨리 갈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어차피 좀 길게 보겠다, 나는 한 3, 4년, 4, 5년 길게 보겠다, 그러면 지방시장을 들어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흐름은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면 돌아오긴 할 건데, 그래도 내가 먼저 좀 이렇게 길게 봤을 때 들어간다고 하시는 건 전 오케이. 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일단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도 아직 저평가된 데가 많이 있어요. 또 갭이 적은데 제가 이따 또 설명드릴 건데, 예. 아주 적은 갭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것도 청약도 지금 지방은 미달이지만 서울로 다 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은 또 추첨제도 생겼고, 그리고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지금 다 서울로 몰리죠. 그러니까 지금 정책 자체가 지금 서울 수도권 사라는 거예요. 시그널이에요. 지금 정책 자체가. 그러니까 지방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서울 수도권 사세요. 요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역행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당분간 이런 같은 맥락에서 이런 기사들을 연달아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거고, 최근에 그 양평동 거기도 지금 분양이 되게 잘 됐잖아요. 디그니티. 네, 영등포 디그니티도 분양이 되게 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11억 5천이 34평, 그 다음에 8억 5천이었나요? 그때 그 8억 5천 25평 그 기준이 될 거다. 요 말씀을 해서 요 기준을 갖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하셔야 된다. 요 말씀도 제가 드렸던 거, 제가 안 그래도 영상 올라온 거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채팅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지금 다 현실이 되고 있는 거 이제 보이시잖아요. 현실이 되는 거. 이걸 맞잖아요. 이렇게 좀 압축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드려야 되나? 아무튼 이게 좀 흩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게 좀 있어야 맞는 것들이 김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맞아요. 규제 풀리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좀 네. 약간 묻혀 있어. 조회수가 안 나와. 다 덮여 있어. 네. 덮여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저도 가끔 이렇게 네. 복귀하면서 보거든요. 네. 오. 최근에 또 상담, 어제 이제 상담하신 분인데, 이제 이분은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지역주택조합을 이미 3개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도시형 생활주택을 잠실에 2개나 하셨어요. 5개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른 건 없고요? 아니, 이제 또 아파트도 용인에 하나 있고 뭐 어디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괜찮은데, 근데 문제가 이제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3개나 하신 거랑, 그다음에 이제 빌라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2개 하셔서 이제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셨는데, 사실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한 거라. 네, 이미 한 거고 그냥 이거를 정리해서 이제 다른 거로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걸 정리하시고 다른 거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뭐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저한테. 근데 사실 저도 그런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사신 거니까. 이미 베린 몸. 어떻게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어도 크게 도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기대하신 게 되게 있으셔서 오셨는데, 제가 이제 못 도와드리니까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 게 뭐냐면,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뭐 그 지역주택 조합이나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라든가 또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생활형 숙박시설. 네. 근데 최근에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이행 강제금 나올 수 있으니까 하시지 말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하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드실 수 있거든요. 사실 이행 강제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부동산 투자는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안 해도 절반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좀 잘
유념해서 들으시고 안 하셔도 절반은 성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지 말라고 하려고 얘기할 게 또 있어요. 지금 오늘 할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귀담아 들으셔서 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뒤에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뒤에. 네. 부동산 스타 강사. 믿고 샀는데 집값 상투 잡은 투자자 눈물. 네, 이것도 기사 예전에 봤는데 빌라 분양 소개한 거잖아요. 아, 빌라파리? 네네. 아, 빌라파리. 네. 그러니까 빌라에서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게 빌라 수강해서 이제 강의 들으면 또 이제 그런 거 사시면 안 된다고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러네. 여기 있네. 신축 빌라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불려주겠다. 무료 강연과 세미나를 열어서 개발 네. 호재를 설명하고. 네. 여기 포인트죠. 네. 그 다음에 지역의 신축 빌라 분양을 소개했는데 개발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네네. 실제 호재라고 했던 개발 계획은 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네.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는 게 또 기사로 나왔고 실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도 이렇게 중개를 하는 것도 사실 불법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물론 이제 분양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없어도 뭐 중개를 할 수 있긴 합니다, 분양인 경우. 근데 그래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반 매매 거래를 안 하고. 네. 수수료도 많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사를 왜 갖고 왔냐면 저희가 하는 얘기가 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빌라 사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또 빌라가 시장이 요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저희 말을 좀 들어주셔라. 제가 툭툭 던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거를 저희 회원분들은 아세요, 사실. 알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제가 툭툭 던지니까 쟤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하고는 좀 친해질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쵸. 스타일을 좀 이해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보고도 바로 회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책 한 번 읽고도. 그래서 제가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책 보고 그냥 오셨대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그냥 100% 다 믿으세요. 누군지 알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되게 다 잘 됐거든요, 사실. 4, 5년 만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한테 전적으로 100% 신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놀라운 거죠. 왜냐면 저를 뭘 보고,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 근데 그런 분들은 장점이 뭐냐면, 어쨌든 사람 보는 안목이 있으신 거죠. 한편으로는. 툭툭 던지는 거 받아 먹는 것도 능력이에요. 맞아요. 이게 포인트죠. 그러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캐치해서 그렇죠. 씹어 먹느냐, 이거 그렇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맞아요. 고수들은 메시지가 간결하잖아요. 맞아요. 툭툭 그냥. 맞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입주권 논의 상가 지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가를 법인이 하나 사요. 그래서 이거를 재건축할 때 적은 상가를 사서요. 그거를 한 10개, 100개로 쪼개요. 칸은 다 만드는 거예요, 칸을. 파티션 같죠. 네, 그렇게 해서 쪼개서 벽체로. 네, 그래서 그거를 허가를 받아서 그거를 등기를 또 다르게 하는 거예요. 개별 등기로. 그러면 소유권이 한 명이 아니라 123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재건축할 때 입주권을 하나씩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이게 예전에 법이 그게 맹점을 이용해서 옛날에 빌라도 원래 한 동짜리 단독주택을 쪼개서 빌라로 쪼개면은 입주권 6개, 7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빌라가 많이 성행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완이 됐지 않습니까? 네, 막혔죠. 네. 이제. 근데 상가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썩상. 네, 그래서 썩은 상가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근데 저는 요거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네. 일단은 이런 투자법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투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합원들한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추가 분담금을 올리게 하는 투자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이런 투자는 쳐다도 안 봤어요. 왜냐면 그래서 저는 옛날에 빌라 지분 쪼개기도 2006년도, 5년도 이때 한창 때 했을 때도 저는 그런 걸 쳐다도 안 봤거든요. 왜냐면 편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돈을 떠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그거는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피눈물 흘리면서까지 내가 돈을 벌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거를 되게 주장하시고 이거를 강의로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강의. 근데 좀 있으면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왜 지금 더 강의에 열을 올리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상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털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네들이 막히니까 이미 갖고 있는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털려고 강의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강의에서 이런 거 상가해서 지분 쪽에서 입주권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서
그거를 팔아먹는 거죠. 수강생들한테. 지금까지는 되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곧 막혀요. 곧 막혀서 큰일 나요. 만약에 소급 적용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돼. 아니요. 그게 지금 법원이 어떻게 되려고 하냐면 이미 그렇게 했어도 안 되는 걸로 지금 법안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네. 언제 샀든. 네. 그러니까 그게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거 사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심각한데 이 2.7평짜리를 123개로 쪼갰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제가 봤는데 나중에 문제 돼요. 나중에 제가 또 기사 한번 갖고 올게요. 이거 문제 사례. 이거 분명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생활연 수파 시설 그것도 제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제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들이 지금 기사로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도 조만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게 좀 강남 재건축 쪽에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게? 강남 쪽보다도 사실은 요새 한 분당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분당 쪽에. 분당이나 오히려 왜냐면 강남 쪽은 좀 더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강남 쪽도 물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분당이나 이제 일기 신도시들 쪽이 있잖아요. 그런 여기도 좋은 데 아니고 해운대구 뭐 이런 데. 이런 좋은 입지에 있는 상가를. 맞아요. 그래서 요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근데 저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이거를 마치 무슨 돈 벌 수 있는 진짜 기발한 방법이 있냐? 그렇게 대놓고 홍보를 하고 그거를 강의를 해서 또 수강생들을 모집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약간 말이 이상하다는 거죠. 좀 결이 다르죠. 저희하고는 맞지 않네요. 많이 다르죠. 맞지 않네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피눈물 흘리는 게 해서 돈을 벌고 싶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다. 최근에 정강훈 목사도 지금 알바끼 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목사님분이 좀 양보하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무 좀 양보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입장이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꼭 이게 돈이 뭐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 이 지분 소개의 상가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강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가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은 합리화일 뿐 DSR 40% 유지 요거 가져오셨네요. 네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저는 이제 오피스텔이 최근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아직 오피스텔 살 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일단은 이 대출 규제가 안 풀렸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 오피스텔이 이제 다시 좀 뜨려면 두 가지가 풀려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가 대출 규제였고 두 번째가 취득세 완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피스텔이 있으면 주거 오피스텔이 있으면 다른 거 집을 살 때 이 오피스텔 때문에 취득세가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 사고 주택을 사게 되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안 살려고 하신 분들이 있고 다만 이미 이제 다 세팅하신 분들은 오피스텔로 더 추가로 하겠다.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4.6% 이제 오피스텔 취득세 내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 측면에서 보면은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오피스텔도 조금 오를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오피스텔이면 지금 투룸, 쓰리룸은 많이 올랐지만 원룸 오피스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근데 원룸 오피스텔이 안 올랐는데 월세는 올랐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좀 좋아졌어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원룸 오피스텔은 좀 관심 가질 타이밍이다. 근데 하나가 더 해결이 돼야 된다. 그거는 취득세 완화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있어도 주택의 취득세가 올라가지 않게끔 해야 된다. 요 얘기가 되는 건데 요것도 이제 발표가 날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요 두 개가 풀리면 원룸 오피스텔이 안 오를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원룸 오피스텔이 입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작년 연말에도 거의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안 떨어졌고 오히려 지금 월세는 많이 올랐어요. 월세는 올랐고 심지어 어떤 지역은 전세가가 매매가랑 거의 육박하는 지역도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지금 저평가인 상태예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전세 끼고 사게 되면은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가도 살 수가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지가 좋은 그런 지역을 잘 골라서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적은 돈으로도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원룸 오피스텔은 지금 사셔도 된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 더 나오긴 해야 돼요. 근데 하지만 입지가 괜찮은 곳은 지금 들어가셔도 선진입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는 다주택자라서. 네. 근데 오피스텔을 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거 살 때가 문제 12% 되는 거죠.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까? 네, 카운팅.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풀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풀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피스텔이 대신에
그런 업무용으로 하면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업무용. 근데 이제 업무용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전세를 못 놔요. 전세를.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할 거면 이제 전세를 놓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미 다 아파트 세팅 끝났어. 그래서 오피스텔 좀 여러 개 좀 사놓고 나중에 월세 받을래. 아파트 팔아서. 그런 분들은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은 또 청약일 때는 무주택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 하나 먼저 정말 돈이 없어서 하나 사놓고 나중에 청약을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 청약 당첨되고 오피스텔 팔면 되니까. 그런 분들, 두 번째 분들. 그리고 나는 진짜 부동산 투자하고 싶은데 내 돈 1,000만 원밖에 없다. 2,000만 원밖에 없다.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럼 2,000만 원,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 갖고 어디 사겠어요? 1,000만 원 갖고 부동산 살 데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 진짜 1,000만 원 갖고 투자할 때.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가 실제 사례를 좀 하나 네네. 준비를 맞아요.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 네. 오피스텔. 그때 한번 이것도 쑥쑥 이렇게 툭툭 맞아요, 던지셨던 맞아요.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이거 구체적으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오피스텔이죠? 대단지 오피스텔인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갔었고 저도 사실 여기 2개나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최근에 이제 월세를 이제 계약하려고 이제 저도 이제 가서 이제 했던 거고. 제가 찍은 겁니다, 이거. 네, 했었는데 지금 여기가 거의 분양가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하나도 안 오른 거야, 아직. 하나도 안 올랐는데 월세가 이제 좀 그래도 좀 많이 올랐고요. 네. 올랐고 그리고 저는 여기는 이제 업무용으로 이제 임대를 하고 있어서 네. 업무용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가 장점이 뭐냐면 이제 삼성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삼성역에서 도보로 한 5, 6분 거리? 7, 8분 거리? 예, 요 정도 거리고. 그리고 한 여기 5분 제가 걸어보니까 예, 그죠? 5분 예. 그리고 여기가 그 대단지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진짜 넓긴 하다. 예, 넓고 이제 상가도 쫙 있고 이제 굉장히 이제 일반 오피스텔이 아니라 이제 대단지 상가도 좀 이제 하나씩 이제 들어오고 있고.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네. 커뮤니티가 진짜 예술이에요. 예, 보시다시피 너무 좋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단지 내 들어가면 그러니까 마치 무슨 쇼핑몰 같죠? 그 뭐라 그러죠? 프리미엄 아울렛 같다고 제가 맞아요. 프리미엄 아울렛. 이렇게, 네. 이렇게 뻥 뚫려 있고 네. 선큰형으로 이렇게 된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저는 맞아요. 받았어요. 네.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고 이제 상가도 들어 있고 그래서 이게 2,500세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513세대인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상가들도 다 들어 있고 근데 여기에 정말 그 핵심은 커뮤니티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네. 그러니까 뭐 수영장, 헬스장, 암벽 등반. 암벽 등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골프 연습장, 그다음에 그러니까 웬만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보다 더 좋아요. 원룸 오피스텔인데 근데 원룸 오피스텔 월세가 500에 한 6, 70 하거든요. 500에 6, 70.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커뮤니티를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박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래서 그런지 소문이 이제 조금씩 나서 그런지 많이들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입자도 그렇고, 많이들 몰려오고, 또 전세도 또 잘 나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할 건데. 왼쪽이 매매가고요. 네. 오른쪽이 전세가입니다. 네. 지금 왼쪽이 매매가가 1억 6,200인데, 전세가 1억 6천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과연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매매의 매력이 떨어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제 생각은 다른 게, 네.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이게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고 나중에 충분히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 입장은.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약간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내 물건 띄우기 위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괜히 사실 이런 얘기는 제 회원들한테만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또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라고 샘플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제 물건을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닌 이유가 이미 저는 가격이 저는 일단은 지금 안 팔 거고요. 이미 가격이 그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기를 했는데 이미 가격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그건 사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했는데 가격이 많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산 금액대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이런 제가 최근에 시도하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더 큰 것들이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마 그 방송에서는 말씀 못 드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즈니스가요? 비즈니스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는 옛날 같았으면은 엄청 내가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꼭 감추고 있다가 회원들한테 드릴 수 있는 정보였는데 지금은 이해돼요. 이제 이해되죠. 아무것도 아닌 거 이런 거는 얼마든지
줘도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거에 비하면은 그렇지. 네, 그렇죠. 네. 아, 이해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제가 오픈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네.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할까 방송을 할까 말까 했는데 물건 띄우거나 떠넘기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사지 마세요. 네, 사지 마세요.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는 같이 거고. 하시면 돼요. 네. 그럼 힐스테이트 네. 삼성역 스칸센 네. 현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매매가 1억 6,200이고 전세가 1억 6천이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내 돈 200이면 사는 거예요. 좀 하면 네. 무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표로도. 200만 깎아주세요. 아, 가능해요, 충분히. 그러면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제가 볼 때 1억 7천, 8천, 뭐 2억까지도 돼요. 2억, 뭐 2억 2, 3천도 왜냐면 지금 위례나 뭐 이런 오피스텔도 지금 한 2억 2, 3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송역이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면은 엄청 좋아지는 역이에요. 삼송역이. 그렇기 때문에 신분당선 그 호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되면은 이거는 한 2억 2, 3천 뛰는 건데 근데 2억 2, 3천 해봤자 6, 7천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투자 금액이 200이잖아요. 투자 금액이 500이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5, 6천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다만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거 집을 살 때 취득세 이런 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좀 꼭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밤에 대표님하고 만나서 네. 이제 여기 삼성역에서부터 쭉 그 주변을 잠깐 그 밑에까지 네네. 내려가 보지는 못했고 그 네. 근처만 좀 봤는데 현타가 오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이뻐서. 맞아요, 맞아요. 예. 내가 산 맞아요. 오피스텔은 빨리 팔아야 되겠구나. 네. 망했다. 맞아요. 망투구나. 맞아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예쁘고 맞아요. 커서 너무 잘 줬어요. 네, 사실.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오피스텔 예전에 제가 막 사라고 막 그러면 저 새끼 뭐 이러면 쟤 뭐 사기꾼 같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일반 그런 나홀로 오피스텔 사라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 이제 이런 오피스텔, 그러니까 영화관이 들어가 있는 오피스텔이거나 뭐 이런 오피스텔 아니면 아파트랑 같이 있는 오피스텔 이런 오피스텔은 괜찮다는 거지 일반 그냥 단독해서 뭐 80세대, 90세대 이런 오피스텔이 좋다 이런 얘기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오해 없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언제나 투자는 각자 판단 네네. 하셔야 된다는 거 뭐 다 아실 거라서 이제 잔소리 같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네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뭐 각자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저 네. 궁금한 게 좀 네네네. 많습니다. 왜냐면은 네. 입지가 좀 네. 좀 떨어지죠? 물음표예요, 물음표. 네네, 맞아요. 이거 의정부 롯데캐슬 네네. 골드포레인데요, 아파트입니다. 네. 요것도 이제 오늘 저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요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파트 가격이요. 뭐 비싸다고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비싸서 못 산다. 신문 보면 너무 비싸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투룸이 있거든요. 여기 매매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스펙트럼이 좀 넓더라고요, 더보기 이거. 예. 매매가가 여기 보시면 매매가가 2억이에요, 2억. 전세 아니고요. 물론 이제 평수가 좀 작긴 한데 18평인데 투룸이거든요, 투룸. 2억. 그래서 요거를 보러 갈 거예요. 이따가 가실 건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입지나 이런 게 떨어지는 건 맞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예, 거실이랑, 이제. 보이세요? 침실, 요렇게. 그냥 원룸인데요? 네. 원룸은 아니고, 이제 침실이 있기 때문에, 거실이랑 침실. 이런 걸 이제 투룸이라고 하는 거고, 원룸은 이제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실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2억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2억짜리도. 수도권에. 2억짜리도 있고, 물론 이제 원룸 1.5룸, 투룸 이렇게 보신다고 해도 이 정도 면적이면 이게 전용이 그래도 한 39면은 한 1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5평 아파트의 한 3분의 1보다, 한 절반보다 좀 큰 거예요. 근데 여기에 2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은 아파트 비싸서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아파트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 25평 한번 봐보실래요? 25평? 34평이 4억 8,500이고요. 5구는요? 5구가 아마 3억 7, 8천 될 거예요. 3억 7, 8천. 아니, 이거, 그 거래가 됐나 보다. 최근에 3억 7, 8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억 7, 8천. 여러분 25평이 3억 7, 8천인 아파트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수도권에는 3, 4억대 아파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2억대 아파트도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수도권에 다 비싼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입지가 애매하죠. 지하철역에서도 좀 멀고 떨어지죠. 근데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실거주로도 나쁘진 않다고 말씀드리고 추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여력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난 잘 모르겠다. 네.
로드뷰로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네. 아니요, 이거는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의정부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지방이나,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인 게, 제가 2018년도나 2017년도, 그러니까 이게 안목이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안목을 찾아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거를 투자를 해서, 물론 이제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잘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렌티비 2018년 와서 뭐 김포 쪽 저평가 돼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던 거고, 양주 옥정도 그랬던 거고, 뭐 중간중간에 뭐 하남 미사 뭐 마이너스 뭐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거의 1년에 저는 매년 발굴하는 거예요. 아까 그 삼성 스칸센 오피스에도 제가 또 발굴한,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 투자하는, 1000만 원 이하 투자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발굴한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그냥 여기 방송에서 제가 무료로 다 오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제가 계속 발굴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수도권이라도 3, 4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수도권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데가 있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GTX-C 노선도 있는 거고, 의정부도 사실 굉장히 그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 노원 쪽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의정부 이쪽도 저는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에서 사면은 크게 미칠 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계속 이렇게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트래킹을 좀 해보면 네, 트래킹 하면서 재밌겠네요. 네네네. 근데 전 더 이상 떨어질 건 없다 봐요. 여기 금액에서.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 자체가 뭐 2억이었는데 지금 약간 오른 상태인데 여기서 더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 아까 그 34평, 25평도 아까 5억대, 4억대 였잖아요. 3억대. 그러니까 이것도 분양가 대비해서는 좀 오른 거예요. 분양가 대비에 올랐고, 여기가 분양가가 34평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7, 8천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34평 1억 정도 오른 거예요. 그때도 제가 이거를 34평이나 34평을 추천했었거든요, 그때. 왜냐면 전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시세 차이가 어느 정도 난 거예요. 입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가격이 중요한 거다 봐요,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대표님도 이걸 분양받으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왜 작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당첨이 되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첨이 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첨이 되려고 해서 요거를 제가 최근에 저도 요거를 이번에 월세로 돌려야 잔금을 다 치렀고, 이게 만약에 제가 34평이나 그 25평 많이 했으면은 당첨이 안 됐을 거예요. 당첨이. 근데 왜냐면 의정부에서 다 끝났거든요, 이게. 청약이. 근데 이제 저는 당첨이 되려고 이제 작은 평수를 해서 이제 당첨이 됐던 거죠, 저 역시도.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청약이 한 10번 이상 당첨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청약을.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당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도 관점이 어떻게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약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가 선택하냐 아니면 선택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청약은요, 내가 서울에 집을 하나 사놓고 나머지 수도권은 청약을 노리는 거예요. 서울이나 강남에 집을 사놓고, 왜냐면 서울이나 강남은 청약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수도권은 내가 잘만 노력하면 청약이 되기 때문에 일단 메인을 사놓고 청약은 서브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청약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당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청약은 내가 선택하냐, 아니면 내가 선택을 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핵심 지역은 그냥 사고, 나머지 수도권 지역을 청약을 노리자. 이게 제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전략 중에. 세 번째 전략은 여기까지. 또 맛을 아시네, 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월세로 세팅을 하실 계획이신 거고, 그럼 향후 매도 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은? 아니, 이제 2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일반 세율로 해서, 그때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 매도할 거고요. 가격이 안 오르고 지지부진할 거면 그냥 갖고 있을 거예요. 월세 받으면 되니까. 네, 월세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기는 투자고 실패 없는 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렵지 않죠? 뭐 제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산 것도 아니고, 대출 해주는데 나와서 받는 거고, 월세 넣으면 되는 거고, 오르면 팔면 되는 거고, 안 오르면 월세 받으면 되는 거고,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제가. 저는 안목이 아직 부족한가 봐요. 왜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보면 돼요. 네, 일단 가볼 거니까. 왜냐면 그 삼성 스칸센도 막상 가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좋긴 해. 네, 그러니까. 좋아. 좋긴 해요. 그러니까 가보면 이제 아실 것 같으니까 1.5르면 1인 가구 수요인데 이 정부가 그런 수요가 있나요? 근데 월세 지금 계속 지금 문의가 오는데 이제 가격이 안 맞아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월세 금방 들어올 것 같아요. 경북 쪽 분양권 지금 마피인데 전세 한번 돌리면 제가 요 말씀도 드릴게요. 그 뭐냐면 저는 그 이제 선한 영향력 말씀하시는데 저도 예전에 책에서는 뭐 선한 영향력 관련해서 이제 쓰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말에 좀 현혹될 필요가 없는데 다만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윈윈은 있습니다, 윈윈.
윈윈. 예. 그러니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 윈윈은 있는데 선한 영향력을 너무 그렇게 해서 왜냐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한편으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줄 수는 없어요. 그 선의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게 선의에 의해서 준다고 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은 분명히 또 다른 속셈들이 있잖아요, 사실. 빌라를 팔려고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강의를 진짜 팔려고 한다든지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맹목적으로 믿으실 건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해서 착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사람은 다 어떤 본인의 이기적인 부분이 분명히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와 상대방이 윈윈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한편으로 나만 이득을 얻겠다 혹은 당신만 이득을 얻겠다 이렇게 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프레임TV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상담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방송에서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도 뭐 이렇게 슈퍼챗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조회수라든가 그리고 또 저는 또 상담을 통해서도 또 수익 창출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도 그런 게 감사하니까 서로 윈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대신에 이제 올바른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솔직하게 진솔하게 지금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윈윈인 거지. 이게 뭐 제가 뭐 선한 영향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막 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또 그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거짓말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저만 잘 되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잘 되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새겨 들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또 요새 최근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이제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오셨던 회원 상담 받으셨던 분인데 그분은 되게 껄렁껄렁 하시고 이상하게 책도 안 보시는 분일 것 같고 근데 한 4, 5년 만에 최근에 만났는데 사업이 엄청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저도 사람을 좀 조금 볼 줄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좀 너무 노력을 안 해서 잘 안 될 것 같다, 좀 잘 안 될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4, 5년 만에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분이 왜 이렇게 잘 됐을까 하고 저도 고민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책을 많이 보셨냐고. 근데 자기는 책을 못 본대요. 글 읽는 거를 안 좋아해서. 근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됐는지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비결을 알아냈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유튜브를 엄청 본대요. 유튜브. 성공한 사람들의 유튜브. 자기 지식들의 유튜브.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안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책을 안 보고 유튜브, 근데 저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도 많은 지식들을 유튜브로 얻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예. 저도 요즘에 그 양자역학에 빠져가지고 그런 지식들을 양자역학이 하는데 이중슬리 아세요? 이중슬리? 되게 재밌어요. 예,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중슬리 구조라고 여러분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건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건데 블랙홀도 재밌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련해서 이분이 엄청나게 보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 진짜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유튜브만 여러분들 꾸준히 제대로 된 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분명히 부자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프레임TV에서 꼭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사실. 근데 왜 그 두 가지 꼭지에 포인트가 있으셨어요? 선한 영향력과 그 부자분하고. 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그 선한 영향력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물론 거기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통해서 너무 이렇게 맹신해서 강의를 너무 듣다 보니까 이게 무릎이 다 골격이 나갔다고 이러신 분들도 몇 분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꼭 그 방법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막 맞아요. 간지러서 간지럽지 않아요? 네, 저도 그래요. 두드러기 나요.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네. 근데 막 아침 그 영상 올라가면 막 댓글에 누구누구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맞아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막.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좀 맹신도들처럼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것도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덜려봐야, 한번 탈탈 빨려봐야 정신 차리지. 네. 잘 하시겠죠, 뭐. 네. 그러면 지금 이제 4월 중순 이제 넘어가고 4월 말에 이제 방송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지금 관점에서의 이제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좀 내가 성장하고 싶다 한다면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내가 뭐 무주택자나 1주택자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부동산이 요새 뭐 힘들다 어렵다 해도 그 제가 이렇게 발굴하는 투자 물건들은 그래도 꾸준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오늘 말씀드린 것도 삼성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도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들어가도 제가 볼 때 크게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런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도 3, 4억 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물리거나 하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실입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그 2000 고점이기 때문에 투자를 이미 고점에 오른 걸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저평가된 거를 하자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서 여기서 더 불리신다고 하고 여윳돈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자기도 찾아서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또 다음 시간에는 저기 프리미엄이 한 2억 정도 오른 아파트가 있어요. 요즘 같은 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사람들 안 믿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제가 직접 투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여러 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결과물들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 돈 갖고 제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 거를 갖고.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사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자기 투자 물건 까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저 다 까잖아요, 저는. 네. 되게 네. 저는 옆에서 보면 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되게 큰 결심이 있지 않으면 사실 자기 물건 잘 안 깝니다. 입으로만.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이 부동산 쪽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지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 부동산 접으실 건 아니잖아요. 네, 접을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단계 이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절대 얘기 안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오픈할 수 있다. 그걸 또 후레인TV에서 또 오픈하니까 또 좋네요. 부동산이 끝물이라서 오픈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오해하실까 봐요. 네, 그렇진 않고요, 여러분. 제가 투자를 2004년도 2023년까지 제가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항상 그 와중에도 힘들고 어렵고 좋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항상 투자를 하고 있었다. 계속. 그러니까 뒷바퀴는 계속 굴리고 있었어요. 저는 뒷바퀴를. 근데 이제 요번에 앞바퀴가 엄청 크게 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굴리시려고. 아니, 이제 또 빈볼 자전거처럼. 제가 상담 드려도 되는 거죠? 예, 궁금한 거 말씀해 주세요. 네. 저 다 주택자이고요. 네. 한참 그 천안 평택의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로 예. 쭉 투자를 했었어요. 짤짤이라고요. 예. 근데 맨 처음 샀던 거는 지금 거만 로얄시티파크 프루지오거든요. 예. 그 분양권을 사고 그때 당시는 이게 전세가가 이제 곧 입주해요. 근데 전세가가 보통 분양가를 다 앞지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적은 돈으로 그냥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제 원래 계획은 그런 짤짤이들을 다 팔아서 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잔금을 맞추려고 했는데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가 현재 뭐 매도도 안 된 상황이고 남는 것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거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올해 잔금을 맞춰야 되는 경우거든요. 예. 6월 달부터 입주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제가 피 주고 샀는데 거의 피가 전혀 없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대출을 일으키려면 다주택자이지만 또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억지로 강제로 이제 잔금을 맞출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그렇게 끌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좀 고민입니다. 거만요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사실 괜찮은 아파트예요. 유명하죠. 예, 근데 이제 괜찮아요? 네, 괜찮고 피를 좀 너무 높게 주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차피 이거는 장기로 갖고 가시면 괜찮아요, 사실. 대출 60% 대출 나와서 등기하시고 네. 월세 받으셔서 좀 길게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게 약간 그 컨셉이 약간 이게 그 저걸로 지은 아파트예요. 그 엄청 리조트. 유원지처럼.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부각이 되려면 그게 다 지어져야 돼요. 예. 사실 짓기 전에는 그게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짓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다 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네. 대단지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면 괜찮을 거예요. 지금 이제 시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분양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원래 가격이 좀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거에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다 완공이 되고 이제 눈에 보이면 사전 점검 끝나고 하면 이제 가격이 그때부터 좀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제가 올해 2개가 분양을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이거랑 또 어떤 거세요? 청량리 푸른 오피스텔이요.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지키려면 당연히 거만용 푸르조를 갖고 하신 게 맞죠. 아, 그래요? 네, 당연하죠. 청량리인데도 푸른 오피스텔인데도요? 네네. 아, 그래요? 네네. 거만용 푸르조 맞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 투룸 오피스텔도, 아니, 사실 둘 다 지킬 수 있으면 좋죠. 둘 다. 네, 네. 둘 다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게 이제 여건이 안 되고 약간 욕심을 내신 것 같아요. 그죠? 둘 다 가져가면 좋긴 한데,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올해 안에 당장, 저는 다 전세가가 이렇게 떨어질 줄은 상상을 못 했거든요. 네네. 그렇죠.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지키라면 저는 거망역 푸르조 시티로. 아, 네, 예. 네. 잠깐만요. 그러면 네. 혹시 천안에 네. 공시지가 이런 거는 지금 오르지도 한참 좀 올랐다가 네. 다시 이제 원위치가 됐는데 사실 네. 큰 돈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 1,000, 2,000 뭐 이렇게 하고 네. 근데 이제 다 쌍용역이나 네. 그런 그 보면 그쪽에 네네네. 다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그냥 실수요는 굉장히 있거든요. 전세가는 네네. 그래도 받쳐주고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버리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흐름이 올 때 그때 올라요. 아, 예. 근데 그 다시 한번 흐름이 온다는 게 뭐 한 3, 4년이 될 수도 있고 4, 5년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인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좀 힘드시면 제가 볼 때는 자금적으로 좀 여유가 안 되시면 좀 정리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손해 없는 선에서 근데 또 그게 하려면 또 손해를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인내하든가 오래 장기로 가져가든가 아니면 좀 정리해서 좀 다른 걸로 좀 갈아타든가 네, 요렇게 좀 보시는 거죠. 그거 해서 갈아탈 돈이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빨리 앞바퀴 굴리셔야죠. 앞바퀴. 아, 사업. 네, 사업이나 이제 해서 앞바퀴를 빨리 굴리셔야 돼요. 네, 가져갈 만하다. 네, 아니 청량리 당연하죠. 청량리 오피스보다 그래요? 낫죠. 네, 그럼요. 다들 좀 평가가 다르셔서요. 다른 분한테도 좀 물어봤었는데. 아니 그래도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저도 거맘의 한 표입니다. 네네. 그래도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에요. 제가 지금 집이 제 명의로만 된 게 센터피스가 한 채 있고요, 기름동에. 네, 그리고 두 번째 집은 저기 당진에 수천지구에 그 동부 센트럴 2차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두 채를 분양을 받았어요. 한 채가 거기 청라 한양수자인 아이파크하고요. 그리고 한 채는 또 청라수자인 한양수자인 거기를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와이프 이름으로 네. 파주 은정신도 제1폭력제 3차량 하나 분양을 받았고요. 부천시 반달굴동 아파트 16평짜리 하나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태가 다 무이자고 해서 크게 지금 고민을 안 하고 있는데 예.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파주가 내년에 이제 입주를 시작하고 동부 당진도 내년에 이제 입주를 시작해요. 다들 그 입주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이제 고민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한번 연락을 드려봤어요. 일단은 제가 일단은 이게 중도금 대출은 다 나오신 건데 문제가 이제 담보대출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담보대출은 DSR이 적용이 돼서 이게 그 대출이 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천 아파트라는 게 이것도 분양권인 거예요? 와이프 명의로? 네, 그 제1폭력제 3차 그건 분양권이고 한 채는 반달굴동은 저희가 이번에 전세를 맞춰서 자인 그 역전세는 안 맞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패스하고 이제 그럼 와이프 명의로 돼 있는 거는 그 제1풍경채 요거 하는 거죠? 그 운정신도시에 있는 거 요거. 네네. 근데 와이프분이 소득이 있으실 거고 네. 그러면 이거는 대출 만약에 전세가 안 맞춰지면은 그 대출 받아서 월세로 세팅하셔도 되니까 그 대출은 지금 LTV 60%는 다 풀렸어요. 네네. 근데 이제 분양가가 이게 그래도 한 3억대였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추첨으로 받은 거라 네. 45평을 받았는데요. 아, 큰 평수시구나. 그럼 분양가 얼마였어요? 이게 5억 9,900에 받았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네네. 그러면은 대출 60%면 3억 6천이니까 아,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하실 수 있겠구나. 네네. 전세를 맞추시거나. 근데 운정신도시 이쪽이 전세가가 좀 입주할 때 좀 낮아질 수도 있어서 네네. 그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두 채 요것도 전세를 놓거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기름동에 있는 거는 자가신 거예요? 네, 자가입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금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많다 보니까 이 잔금을 못 치르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세를 좀 빨리 놓든가, 좀 싸게라도 빨리 놓든가 아니면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미리 체크하셔서 그게 왜냐면 DSR 적용이 되는 거니까 대출 최대한 받아서 정 안 되면 대출 받아서 월세 받는 전략으로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지금 이렇게 개수가 많으면 네. 이 타임 스케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쵸. 타임 스케줄도 이게 근데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게 24년에 제일풍경채랑 당진이 들어오고요. 네. 25년에 저 청라 아이파크가 들어오고 26년에 한양 수장이 돌아오고. 아, 그래도 이게 좀 약간 시차가 있으니까 네. 그래도 빨리 좀 자금을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네. 딴 거 돈을 못 써서 안 쓰고 오히려 저축을 많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예 뭐 지금 너무 저축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 시간 있으니까 뭐 충분히 시간 있으시니까 대출 규제도 좀 더 풀릴 수도 있고 하니까요. DSR 규제도 좀 풀릴 수 있고 하니까 일단은 뭐 갖고 가셔야죠. 뭐 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 그리고 네. 오피스텔은 또 괜찮은 거 제가 너무 몰매를 맞아서 주위 사람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오피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다고 뭐 이거를 뭐 손해 보고 팔기는 좀 그렇잖아요. 지금 하신 거를. 네. 예, 그러니까 네. 그냥 그러니까 오피스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대출 받아서 그냥 월세 받는다. 사실 오피스 안 오르면 어때요? 네, 안 오르도 그냥 월세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돼요, 오피스텔은. 왜냐면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제 38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은퇴는 훨씬 멀었지만, 호랑이띠. 네. 그래도 미리 이제 준비해 놓으셔서 나중에 이제 월세 받으시는 것도 필요하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잘 하셨는데요, 보니까.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 대단하시네. 나이. 그래. 네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웬만한 뭐 갭 투자 뭐 10개, 20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제가 중도금을 너무 그쪽으로만 해서 너무 그게 너무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 고민 때문에. 아니,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세팅하신 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갑입니다. 아, 그래요? 적폐 친구.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중도금 대출은 다 나오는데 담보대출이 이제 안 나오니까 이게 DSR 적용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계약금 포기해서 그런 물건들이 이제 던지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분양은 항상 자금 계획을 끝까지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잔금까지 치를 수 있도록. 중간에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네. 손해보고는 잘 안 파시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네네네. 소도시 물건도 그냥 들고 가시나요? 다주택자고 네. 명의 만들려고 손해보고 매도할까 고민 중입니다. 기존 물건 네. 매도 후에 현금은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춘천에 있는 집이 사실 많이 안 올랐어요. 아파트가.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전세 계약해서 이제 조금 올려받으러 이제 갔는데 저랑 이제 와이프가 이제 하는 얘기 저희 이제 자선 사업 한다고. 왜냐면은 춘천에 아파트는 고쳐달라면 저희가 다 고쳐주지 뭐 보일러 고쳐달라면 보일러 고쳐주지 하면서 전세금도 계속 안 올렸었어요, 사실. 네. 시세가 시세대로 받으니까.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조금 이제 4년 만에 이제 올리는 건데 그것도 5% 올리는 거거든요, 4년 만에. 그래서 이제 올리러 이제 가는데 이제 저희 그동안 이제 안 올려서 거의 자선 사업 하는 것 같다고. 사실 그거는 이득이 없거든요, 하나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파는 이유가 근데 그런 식으로 손해나고 따고 팔고 또 손해났다고 팔고 이래버리면 계속 그 이익을 구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진득하게 좀 기다리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좀 빨리 이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좀 길게 봤을 때 이익이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좀 지금 당장 손해라고 해서 이걸 팔아버리고 또 팔아버리고 이러면 오히려 그 거래 비용만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판 때는 원칙이 그거예요. 이익이 났을 때. 혹은 내가 이걸 팔고 다른 걸 갈아탔을 때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근데 춘천은 팔아도 그렇게 저한테 남는 돈이 크게 없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익이 났을 때는 파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이익이 안 나면 굳이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